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너무나도 좋은 날씨에 이렇게 또 배움으로 열정으로 똘똘 뭉치신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을 또 응원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세미나 주제가요. 굿 라이프예요. 혹시 굿 라이프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또 지닌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한번 혹시 채팅창에 좀 자유롭게 올려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어 이 굿 라이프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굿 라이프는 그냥 뭐 행복한 삶 그리고 또는 뭐 건강한 삶 사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굿 라이프는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좋은 삶을 혹시 살고 계신가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요. 사실 좋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못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다음에 무엇을 하지?'라는 고민들만 했었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뉴스킨을 만나면서 이런 좋은 질문들을 사실 스스로에게 하게 됐고 어 제 삶이 조금씩 좋은 삶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 건 일밖에 없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왜냐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만 하느라고 좀 '다른 거는 남들보다 많이 열심히 못 했구나.' 뭐 주변도 내가 잘 돌봤나?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잘 돌봤나? 내 집이 어느 정도 잘 정돈이 돼 있나?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너무너무 제가 서투르더라고요. 내가 중독이 돼 있었던 건 그런 좀 성취, 보람 이런 좋은 의미들보다는 일이 주는 그 자극적임? 거기에 중독이 돼 있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열심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 내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겠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과 삶의 균형이 잡혀져 있나?'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늘 일만 하면서 그 일에 바빴지 사실 내 삶을 돌아볼 여유 혹은 내 시간을 돌아볼 여유,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좀 알아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이어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전직이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치료사였어요. 이 언어 치료사를 하기 전에는 장애 아동들 전담 어린이집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면서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성취감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도 좋았고 '어쩌면 내 이 일이 내 천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먹고 보고 배운 게 공부라고요. 여기 안에서 뭘 더 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했을 때 또 공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또 언어 치료사를 준비를 하게 되고 언어 치료사에 들어가게 돼요. 어 이 어린이집과 언어 치료사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였거든요. 어린이집은요 9 to 6 출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 시간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린이집 근무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의 연장이 계속돼요.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것들을 쪼끔 줄이고자 선택했던 그 언어 치료사라는 삶이 어 제가 제 시간을 많이 가질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시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8 시부터 6시 또는 7 시까지 10 시간 11 타임을 빼곡하게 일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시간당 페이는 높았지만 그만큼 저의 시간은 많이 없더라고요. 아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일과 균형이 맞춰진 삶이 이 삶이 또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도 제 주변에 그러면 일과 쪼끔 내 시간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진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봤었을 때 제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누구였냐 바로 치료실의 원장님이셨어요. 엄청 한계적이죠. 치료실의 원장님이요. 치료실의 원장님을 하면 내 시간과 혹은 나의 일들을 쪼끔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 저거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 대학원을 또 가게 됩니다. 저는 원래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 공부를 하고 쪼끔 더 스펙을 올리고 제 삶을 쪼끔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됐고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프리로 열심히 일하게 되면서 치료실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또 제가 봤던 그 치료실의 원장님의 삶이 100% 제가 와 닿진 않았겠죠. 왜냐면 여전히 시간이 없었고요. 여전히 어 일을 계속 해야만 했었고 여전히 또 다른 문제들, 다른 고민들로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더 가까이 보게 돼요, 원장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서류에 뒤덮이는 날이 수십 일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게 됐겠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쯤에 제가 서울에 있다가 잠시 제주도로 내려오게 돼요, 엄마를 만나러. 가족들이랑 잠깐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말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밥을 먹고요. 아빠는 당연히 출근해서 아빠는 없었고 엄마랑 저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한다 아름아. 그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름아, 이제까지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셋이서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미뤄지는 걸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저에게 하게 된 거예요. 엄마의 이 질문을 딱 들으면서요. 저는 진짜 머리가 멍해졌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함인데 5년 전에도 "5년 후에는 괜찮아질 거야. 5년 후에는 진짜 우리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5년 후가 지난 지금 역시 똑같이 이런 생각들과 이 똑같은 이런 고민들과 똑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했던 삶이 과연 이 언어치료실을 차리면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저는요.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됐겠죠. 너무 일을 하느라 저희가 바쁜 거예요. "바쁘시죠?" 라는 말이요. 습관적인 인사가 됐고 "시간이 없다."라는 게으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되었어요. 시간이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요. 돈을 버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요 다른 활동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요. 여행 그리고 뭐 운동, 뭐 명상, 걷기.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물론 뒷받침되는 경제적인 쿠션도 있어야겠죠. 저희는 일을 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다른 활동,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볼까요? 이게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라고 제가 계속 느꼈던 시간 빈곤이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절약하라고 알려준 회색 신사들이 알고 보니 이 시간을 훔치는 일당이었다. 시간의 의미를 새겨준 베스트셀러 모모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시간을 훔치는 회색 일당이 있는 걸까요? 24시간을 쪼개고 쪼개도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 빈곤이라는 용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걸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76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일하랴, 가정 돌보랴, 도무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죠. 특히나 워킹맘들의 상황은 더 힘듭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죠. 집에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을 또 구하게 되고 결국 벌어도 재정은 구멍이 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시간 빈곤이 소득 빈곤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누리꾼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가난은 나라에서도 막을 수가 없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살아라. 쓴소리도 좀 보이고요. 돈은 돈대로 안 모이고 애들은 엉망이 되고 아이고 우리 사회의 고단함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워킹맘은 자기 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 퇴근하고 집으로 출근하지 않나. 슈퍼맘을 강요하는 우리 시대를 좀 꼬집기도 했고요. 삶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위해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안타까워하는 댓글도 보입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다만 한 시간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마지막에 '삶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위해 산다.'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런 삶을 살아왔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일을 너무 하느라고요.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저 처음에 영상에 아이유 씨 건강한 삶, 사실 건강한 삶이 제 앞에 와 닿지 않다라는 것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거죠. 부의 증가는요, 행복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대폭 늘려주었지만, 동시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의 결핍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좋은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쯤에 저도요, 뉴스킨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으로부터 이 두 분의 소개를 받게 돼요. 뉴스킨에서요,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뉴스킨 성공자이신 분들을 제가 만나게 돼요. 사실 저 백만장자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무슨 백만장자야."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뉴스킨 안에서 이 백만장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이 백만장자 이 두 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너무 가까이에서 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군 라이프의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삶 안에서는요,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좋은 돈이 많더라고요. 남을 도와야지만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충분한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갖춰졌기 때문에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건강 상태로 사는 삶이었고요. 좋은 스스로서의 사는 삶이었고요. 좋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삶이더라고요. 이 군 라이프의 책에 보면요. 이 7가지 조건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7가지거든요. 이 7가지의 조건을 두루 갖춘 이 백만장자의 삶을 제가 눈으로 봐 버린 거예요. 어떠신가요, 사장님들? 여기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7가지의 삶이 온전하게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저는 만약에 뉴스킨이요, 이런 삶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면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원하는 삶은요, 시간을 버는 삶, 시간을 버는 일이었거든요. 뉴스킨이 바로요, 시간을 버는 일이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 내가 버는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소득을 만드는가 혹은 소득을 만들어낸 자산을 만드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언어 치료사로서의 받는 300만 원은요. 9 to 6 출근을 해야지만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꼬박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제 노동력을 들여야지만 그 3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자산의 형태로 들어오는 이 300만 원의 수입은요. 제가 300만 원, 언어 치료사로서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 출근한 한 달이라는 시간을요, 벌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자산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에 뉴스킨 자체가요, 이렇게 자산을 만든 플러스 시간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전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으면 언어 치료사도 충분합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뉴스킨을 선택을 한 이유는요, 자산을 통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수입이 아니라 수입을 발생시키는 바로 자산입니다. 저희는 자라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 노동력을 높여서 노동력의 가치를 높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과 고민을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구축해서 시간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배움과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뉴스킨 안에서 저는 자산이라는 것들을 배웠고 자산의 형태를 또 알게 됩니다. 자산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장범준. 네, 장범준의 자산은 곡이죠. 이 벚꽃 엔딩이라는 곡입니다. 벚꽃 엔딩이라는 곡이 틀려질 때마다 음원 소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건물주의 자산은 건물이겠죠. 이 들어오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쿠팡은 어떤가요? 쿠팡의 자산은 뭘까요? 쿠팡의 자산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더본코리아의 자산 역시 소비자인데 가맹점을 프랜차이즈 시켜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그게 자산이라는 거죠. 뉴스킨 사업도 똑같습니다. 뉴스킨은 쿠팡과 같은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제품이 필요한 소비자와 그 제품을 공급시켜주는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킨의 자산이 바로 소비자인데요. 이 소비자 자산을 어떤 형식으로 늘려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뉴스킨의 소비자 자산을 늘리는 형식은요. 이 쿠팡을 프랜차이징 시켜서 소득을 늘려나간 시스템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플랫폼 비즈니스 이게 아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를요. 더본코리아처럼 가맹점을 쫙 깔아서 프랜차이징 시키는 게 이 뉴스킨 사업의 핵심이에요. 깊게 볼게요. 더본코리아의 백종원은 백종원만이 가맹점을 깔 수 있어요. 백다방의 점주는요. 판권이 없기 때문에 백다방이라는 가맹점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은 판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백다방의 점주는요. 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사만이 판권을 깔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뉴스킨은요. 제가 플랫폼을 가진 소비자를 가진 플랫폼이 되고요. 나와 같이 또 다른 가맹점, 나와 같이 똑같은 플랫폼을 프랜차이징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프랜차이즈 판권의 권한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죠. 1대부터 6대까지의 모든 프랜차이즈에 대한 권한이 저에게 있고요. 거기에 로열티 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요. 이 쉽게 말해 이 쿠팡을 프랜차이즈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요. 아무런 능력 혹은 자본, 투자금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프랜차이징을 1대부터 6대까지 이거에 대한 로열티 소득을 내가 받아간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징 시켰을 때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이 레버리지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백종원은 혼자 가맹점을 깔지만 뉴스킨 안에서의 가맹점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깝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2명의 대리점을 탄탄히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2명의 대리점을 후원하고 가르쳤을 때 이 단계가 5단계까지만 내려가도요. 이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면서 32개의 가맹점이 생깁니다. 제가 3개만 더 해볼까요? 5개의 대리점, 내가 내 1레벨 안에 5개의 대리점만 깐다고 해도 이게 5레벨까지만 간다고 해도 3,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징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소득이라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레버리지를 당하고요. 부자들은요, 레버리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요, 소득을 크게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레버리지를 시키는데 내 많은 시간과 내 많은 노동력을 투입시키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왜? 부자들은 시스템 소득이 어떤 힘을 가진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백만장자의 삶, 사실 그런 삶을 갖추기 위해서 이 레버리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범한 저라는 사람이 백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언어치료사의 뉴스킨 안에 이 레버리지가 없었다라고 하면 전 뉴스킨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뉴스킨은 이 안에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사실 많은 분들이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결국엔 바로 이거거든요. 기업이 만들어낸 플랫폼을요. 개인이 활용을 해 나가면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한 저라는 한 사람이요.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굿 라이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확장된 그런 나의 소비자 자산을
보호시켜주고 또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고 또 확장시킬 수 있으려고 하면 회사가 무엇보다 안전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요 1984년에 설립이 되었었고 1996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고 폐종식을 5번이나 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 약 50여 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고요. 전 세계 26억 8천만 달러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브랜드 어필리에이터 약 300만 명 이상이고요. 포스포굿 재단 파트너사 850만 달러 후원. 사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요, 꼭 사진을 찍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과연 이 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아마 이 뉴스킨의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킨 코리아 역시 마찬가지죠. 뉴스킨 코리아는요, 1996년에 코리아 오픈을 했었고요. 총 매출액 약 4,160억 원의 매출을 하고 있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죠. 희망도서관 그리고 포스포굿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1년 연속 기업평가 1등급을 또 가지고 있죠. 이렇게 탄탄한 회사를요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회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어떤 또 아이템이 있느냐 한번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뉴스킨 안에서 한번 받아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검토함에 있어서요. 회사를 검토하는 것 플러스 아이템을 검토하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과연 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자산을 발생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인지 검토를 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요, 많은 상을 받은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을요, 꼭 한번 체험을 받아보세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뭐야? 이 제품력이 얼마나 뛰어나? 이 정말 이 상을 받을 만해? 라는 것을요, 직접 느끼고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소비자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소비자 자산 안에서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야지만 저에게 지속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이게 자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이템을 체험해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아이템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제 비포거든요. 얼굴이 저는 나름 이때도 되게 젊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24살 때 캠핑을 간다고 되게 좋다고 찍은 사진이고 되게 젊다고 예쁘다고 찍은 사진인데 보이시나요? 제 얼굴이 이렇습니다. 또 반면 이 뉴스킨 제품을 쓰면서 이미 저 엄청 에이지락 됐죠. 처진살이 들어갔고요. 팔자주름이 올라가고 눈밑 보이시나요? 눈밑이 깨끗하게 정돈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템이라고 하면 재구매가 될 만한 아이템 아닌가요? 저에게 꾸준하게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이템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저희 남편이거든요. 남편은 굉장히 여드름으로 고생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들토들 올라온 이것도 되게 좋아졌다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늘 사각턱으로 고민했었던 네, 사람이에요. 근데 클리 액션이라는 제품을 쓰고 갈바닉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네, 얼굴이 이렇게 소위 용됐다라고 하죠. 네. 엄청난 아이템, 이런 아이템 어떠신가요? 그리고 저희 뉴스키나는요, TR9T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어떠신가요? 이렇게 먹고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먹기만 해도요, 근력이 올라가고 체지방은 쏙 빠지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리고 헤어 제품은 어떤가요? 뉴트리올. 한 달 쓴 임상입니다. 뉴트리올 머리. 그냥 뭐 잘 먹고 잘 바르기만 하면요. 이렇게 이런 멋진 임상들이 나옵니다. 이런 제품력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저희에게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자산을 가져다 줄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멋진 회사, 너무나 멋진 보상, 너무나 멋진 아이템을 통해서요. 저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레버리지 라이프입니다. 레버리지 라이프 어떠신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요. 열정적으로 직업을 만들고 직업을 휴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매주 또는 매달 짧은 은퇴를 할 수 있고요. 은퇴를 뒤로 미루지 않고 미리 앞당겨서 즐길 수 있어요.
삶의 전반부의 모든 일을 하고 삶의 후반부에 완전히 은퇴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은퇴 시점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의 일은 뉴스킨 안에서 이때의 일은요. 진짜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년에 일이 없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어요. 사람은요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데 그것은 일에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하거든요. 일이 없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요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뉴스킨 안에서는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나 완벽한 보상 회사 그리고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레버리지 라이프를 또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전해 드리고 싶어요. 영상 하나 볼게요. 엄마랑 친해? 응, 친해요, 아빠랑. 엄마랑은 친한데 아빠랑은 약간 그렇게 막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지는 않아. 아빠는 몇 점짜리 아빠야? 라고 이제 75점에서 80점? 아빠로서는 딸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8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점수 준 건데. 99점? 100점짜리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 그냥 좋아할 것 같아서 1점 빼봤어. 우리 딸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이건데 그냥 어릴 때가 약간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 가족들이랑 시간 보냈던 적이 좀 많으니까. 딱히 특별한 사건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집에서 소소하게 있고 그럴 때가 제일 좋아. 아빠랑 바다 갔었던 거? 갑자기 여수 놀러 갔던 거 혹시 기억하려나?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때 비가 엄청 왔잖아. 태풍 불었는데 창문을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비 다 들어오면서 비 맞고 그냥 그런 거? 엄마한테 서운했던 적 있어? 이효석이랑 싸웠을 때 이효석 편 들어주지 마, 나 삐지니까. 유튜브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딱 찾아서 열심히 한 건데 아빠는 이제 되게 나를 의심했던 거? 그냥 솔직하게 그때 말했으면 됐는데 유튜브를 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부끄러워서. 서운했다기보다는 안 되는 거 아는 거? 약간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 때 못 왔던 거. 한편으로는 서운했어. 다시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날 거니? 당연하지. 왜냐면 그냥 엄마 아빠가 좋아서 그냥 진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 엄마 딸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냥 아빠라서인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다음 생에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겠어. 엄마가 맨날 말하잖아. 내가 전생에 네 딸이었나 보다 이러고 맨날 뭐 해주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엄마로 태어나서 잘해줄게. 아주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짜증나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어릴 때부터 그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랑이란 말을. 그 단어 사랑이란 말. 그걸 가장 하고 싶고 많은 사랑을 줘서 고마웠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사이트 가입할 때 다 그냥 제일 소중한 거 하면 가족 적고 지금 핸드폰 비번도 다 엄마 생일이고 같이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놓을 것 같은 계속 담아서 기억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빠가 평생 너 옆에 있는 건 아니다. 아빠 빨리 가면은 어떻게 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조차 사실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젊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 나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다녔을 텐데 그냥 더 재밌게 놀고 여행도 좀 더 갔다 오고 하지 그랬어.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냥 점수 좋은 점수가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미안하다. 한참 젊었을 때는 다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지문을 들으니까 지문이한테 50점? 한 5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더 친해지고 싶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슬아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고 지금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게 굉장히 반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자식한테는 뭐를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런 마음은 세상의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빠가 예전에 못했던 거를 다시 잘 해주면서 더 좋은 모습의 아빠로서 성장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매번 그 생각해요. 다시 아기를 낳는다면 우리 수자 같은 애, 우리 큰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똑같은 애 낳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 수라의 존재랑 아빠가 사는 이유. 부족한가 이거도요? 네, 이 영상 어떠신가요? 좋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쩌면 저희는 부모님이 평생 내 옆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시간이요, 계속해서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라는 것은 인생에 없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저 9 to 6,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만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 여기 보면 추억하는 게 다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다녔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좋은 시간 많이 보냈었잖아. 과거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예전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행복해. 앞으로는 얼마나 더 기대될까? 사실 이런 삶이요, 좋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과거에 좋았었지, 이런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죽을 때 하는 5가지 후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다른 삶에 다른 삶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말았어야 돼. 다른 사람의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는데, 자신을 더 행복하게 했어야 했는데. 사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면서 삶을 보내면 더 좋은 삶이 되겠죠. 이제 끝을 향해 또 가고 있는데요. 사진 2장이에요. 왼쪽은 네, 저희 시어머니, 네, 저희 남편의 가족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가족인데요. 어, 저희 작년 12월에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12월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께서 어, 이제 뇌동맥으로 해서 또 이렇게 쓰러지게 되거든요. 제가 남편의 마음을 100% 공감은 못하겠지만,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게 12월 크리스마스 전전날이었거든요. 아직도 해드릴 게 너무 많고, 아직 가야 할 곳도 너무 많고, 아직 함께 할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 예기치 않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보는 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지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1월에는요, 사랑스러운 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전 이 아이에게요,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좋았잖아."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예전에도 좋았는데 지금이 더 좋아. 우리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기대하는 삶을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유준이에게는요, 유준아, 세상 살아보니, 엄마가 살아보니 진짜 모든 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삶이더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삶이더라." 라는 말을 전해 주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시간을 지키고 싶고요. 내 아이의 시간을 지키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뉴스킨이 그 자산을 통해서 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님은요, 지금 그래도 의식이 조금 돌아오셔 가지고 재활을 잘하고 계세요. 저희를 또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일어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곳도 많이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해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다시라는 것은 삶에서 없다라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시간을요, 더 많은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제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유퀴즈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 이렇게 하시는 의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 마지막에 이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 글을 또 실어 왔어요. "환자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를 향해 묻는다. 당신도 언젠가 죽음에 다다르게 될 텐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 한번 생의 감각이 팽팽해진다. 우리는 죽음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삶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이 삶을 느끼지 않고 산다." 네, 김범석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중에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삶에 네, 네, 시간이라는 게 뉴스킨 안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산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삶을 삶답게 어 다시라는 그 말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을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뉴스킨 사업을 하거든요. 오늘 어 초대되어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전해 드리고 싶어요. 어 한 번뿐인 삶,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딱 40분 강의를 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딱 40분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이 40분의 짧은 강의를 통해서 사연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뉴스킨의 좋은 비즈니스를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 사실 너무 좋은 비즈니스 좋은 세미나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에 이런 세미나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 번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진짜 뉴스킨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네,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